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해서 오늘은 원숭이띠, 쥐띠, 용띠 여러분들이 이제 삼재가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2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그 준비를 해서 미연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어떻게 좀 벗어나고 또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올해 24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나 유기임, 풍수적인 여러 가지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그동안 공부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더 배우고 싶다. 보통 공부를 하려면 한 종목이 한 2년 내지 3년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절약을 위해서 한 1년 내지 또 그동안 공부하셨던 분들이 속성으로 그래도 내가 최종적으로 통변도 하고 사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풀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짧게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분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거리 때문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강의도 또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관심 있으면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원숭이띠하고 쥐띠, 용띠들 올해 운세가 좀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같은 경우는 사주의 기운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쥐띠 같은 경우는 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올해 용의 해죠. 용의 해는 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이로 치면 4살씩 차이가 나죠. 4살. 그래서 원래 이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왜 그러냐면 이 신자진, 이 세 가지 기운이 서로 합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수의 기운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기운 자체는 서로 합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궁합을 볼 때도 이렇게 궁합적으로 잘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띠의 기운이 인, 묘, 진 이렇게 연도가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삼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갑진년이죠. 24년 갑진년이다 보니까 결국 이 진이 해당되니까 삼재의 해가 되는 거고, 들어오는 삼재가 있고 앉아서 있는 눌삼재라는 게 있고 또 나가는 삼재, 그래서 이 진년이 되면 날삼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삼재는 그렇게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 않고 또 실제로 삼재의 역할이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왜 삼재가 그러면 이 세 가지 띠가 인묘진연에 들어오느냐, 이제 이런 걸 갖고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충살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재의 기운하고 충살이 작용을 하는데 거기다 충살이 작용하고 형살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삼재가 왜 들어오고 왜 그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시는 분은 잘 보세요. 원숭이띠, 신, 쥐띠, 그리고 용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 띠가 인신충이 되고요, 자묘형이 되고 진진자형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리학에서 삼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운이 보면 인신충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묘형이라는 것은 서로 극하는 관계거든요. 형극을 받는 관계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자라는 것은 동짓달 추운 아주 찬물 얼음물 같은 건데, 묘라는 것은 새싹 인제서 자라나는 건데 얼음물 갖다 부어버리면 그 새싹이 얼어버리겠죠. 그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진, 이건 자형이라고 그래서 진흙벌로 바뀌어가지고 늪에 빠진 것처럼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재가 오고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고 삼재하니까 그냥 삼재, 아, 나쁜가 봐, 들어오는 삼재래, 나가는 삼재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 삼재를 띠로 보다 보니까 띠를 중심으로 갖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띠를 갖고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띠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관심을 뭐 두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사주의 기운에 따라서 삼재가 복삼재니 뭐 악삼재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 쥐띠, 용띠 중에서도 조금 사주의 구성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띠로만 본다고 하면 원숭이 띠나 쥐띠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덜합니다. 그렇지만 용띠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용띠에 해당되는 자기가 용띠인데 또 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진진 자영살에 대해서 자기를 극하게 된다. 그럼 용띠도 여러 띠가 있잖아요. 갑진생이 있을 것이고 경진생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임진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용띠들 자체는 24년 한 해가 뭐 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경진생 같은 경우는 갑경 충살에 진진 자영살이 들어와서 경진생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경진생은 몇 살일까요? 경진생이면 나이가 좀 많습니다. 경진생이 194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세로 치면 이제 거의 뭐 이제 80대 넘는 나이잖아요. 80대 중반으로 가는 나이인데 경진생은 40년생이고요. 그리고 또한 2000년생입니다. 2000년. 그때 밀레니엄 베이비라 그래서 근데 2000년생이야 지금 젊으니까 20대 중반이지만 이 40년생은 80대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80대 중반의 경진생 같은 경우는 특히 갑진년하고 기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자연과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진생은 특히 건강, 음기가 강해지고 또 날 간이라든지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경진생 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건 2000년생 젊은 친구들은 아직 뭐 건강하고 몸도 면역력도 강하니까 문제가 덜 되지만 이 40년생 같은 경우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40년생 같은 경우는 뭐 투자를 하니 돈을 버는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어느 정도 해서 좀 편안하게 특히 아프지 않고 또 음식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인생을 마지막을 잘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진생 말고 또 갑진생이 있어요. 그죠? 갑진생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환갑이죠. 그러면 갑진생 같은 경우는 같은 기운이 올 때 특히 이 진진 자영살에 복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재물 같은 경우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투자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생들은 그런 부분 괜히 이제 부동산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사고 싶다는 마음에 이제 환갑 나이에 무리하게 융자 받아서 산다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는데도 뭐 남들은 굉장히 뭐 2차 전지에 반도체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조바심에 막 이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위장 소화기 계통도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쥐띠 중에서는 갑진생과 경진생이 조금 올해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쥐띠 같은 경우는 어떠냐? 쥐띠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제 쥐띠 중에서도 임자생이 있는데 임자생 같은 경우는 72년생이죠. 뭐 나이가 뭐 한참 활동할 나이 50대 이제 넘어가서 그런 생인데 이 갑진년의 기운은 뭐냐면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주의 기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사주에 만약에 이 수기가 너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실행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성과에 비해서 노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자생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조금 조심하시고 또 남자 같은 경우는 비뇨기 계통 그리고 심장질환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 여성 같은 경우는 부인병 계통 이런 걸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50대이기 때문에 임자생은 그런 걸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쥐띠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주의를 하는 게 경자생입니다. 경자생. 경자생이면 60년생이잖아요. 그럼 60년생인데 이 갑진년이 되면 뭔가 이 재물 여러 가지 이게 탐이 나갖고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기운도 돈이 좀 도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경자생 같은 경우는 이제 60대 이제 중반 이렇게 넘어가는 나이에서 사회적으로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를 접어드는 나이인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해보겠다 하면 뭐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60대 중반이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보면 조금 건강은 챙겨야 돼요. 왜냐면 이 자하고 지는 서로 합해서 자진 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데, 수기가 강하면 결국 화기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은 괜찮지만 수기가 많은 사람은 이런 거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자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이분도 좀 있죠. 뭐 46년생이니까. 아니죠. 저기 36년생이죠. 그러다 보니까 36년생하고 또 96년생이 있는데, 사실 뭐 36년생 같은 경우는 연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역시 아까 경진생처럼 인생의 후반부를 잘 마무리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거의 30으로 넘어가는 20대 후반, 이 친구들이 좀 중요한데, 자녀들 중에서 혹시 병자생이 있다고 하면, 병자생 같은 경우는 갑진년의 기운이 자기가 공부를 해갖고 뭔가 문서를 잡는다든지 부동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 시험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이제 20대 후반 30대로 넘어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혹시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시험은 이런 것도 뭐 잘 들어오고, 또 회사 문서 이런 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험 준비만 잘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숭이띠 같은 경우, 원숭이띠는 일단은 원숭이띠 자체 중에서도 이제 경신생이 있는데, 경신생이면 80년이잖아요. 그죠? 이제 1980년대, 80년인데, 이 경신생하고 갑진은 역시 마찬가지로 재물의 운기는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자기가 투자라든지 이런 거 하면 괜찮은데, 다만 사주에 이 금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수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에 금수의 기운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 그런데 재물이 보이면 사람이,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길 때 그때 급하게 차를 몰고 자신감에 의해서 속도 내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신생한테 특히 재물의 운기가 많이 보이고 문서운도 따라오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고 하면 경신생한테는 전체적으로 24년은 재물의 운기도 좋고 문서운도 따라오고 그런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경신생의 사주에 금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40대 중반에서 한참 막 일하고 넘어갈 나이인데, 술이라든지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런 거 많이 먹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신생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거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하면 괜찮고, 나머지 또 임신생을 말씀드릴게요. 임신생도 나이가 뭐 한참 젊은 나이죠. 92년생.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이 임신생 원숭이띠인데, 임신생들은 재주가 많은 띠입니다. 다른 띠보다도 굉장히 능동적이고 머리도 좋고 활동성도 강하고, 그리고 한참 지금 일할 나이 이제 30대 넘어가서 그런 나이인데, 이런 임신생 같은 경우는 뭔가 새로운 일을 막 추구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옮겨보려고 하고, 또 아니면 자기가 새로운 일에서 회사 다니다 갑자기 그만두고 다른 데로 뭐 이직하고, 아니면 뭐 장사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큰데, 이 임신생 같은 경우도 사주에 너무 수기가 강한 사람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신과 이 진이 합쳐서 수의 기운으로 변하다 보면 젊은 나이지만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건강을 좀 해칠 수가 있고요. 화기가 많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고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띠를 보면 각자의 사주 그 구성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연도에 따라서 좀 작용력이 다르기 때문에 했었고요. 특히 삼재가 왜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런 충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충살이라는 거 부딪히고 깨지는 기운인데, 원숭이띠, 쥐띠, 용띠와 올해, 작년, 재작년 이 3년 동안 삼재가 들어온 원리가
이런 원리에 따라서 형성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공부를 좀 더 오래 들어와서 하고 싶다. 올해 운기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일을 벌리기보다는 차라리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이런 철학 역학을 공부해서 하나를 보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제 영상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 게 많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숭이, 쥐띠, 용띠 여러분 올 한 해 힘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